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반도체 IP 업체 ARM의 자체 칩 생산 야망과 이게 삼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ARM이 공식화했습니다. 직접 칩을 만드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 ARM의 르네 하스 CEO가 직접 밝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전략 자산이 된 반도체가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상 반도체 플레이어에겐 일종의 금기사항처럼 여겨졌던 심사입증이 국익 앞에서 사라지고 있고 내편 남편의 이분법 속에 공정성이 중요한 반도체 IP 업체도 칩 경쟁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ARM의 이번 결정은 많은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디자인 하우스에서 하드웨어 제조업체로 이동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리스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칩을 설계할 파운드리, 즉 팹을 선택하는 문제부터 그 R&D에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칩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발열 등의 문제 없이 칩을 양산할 수 있는 설계 역량을 갖추는 문제까지 이른바 육각형 역량을 추가로 더 갖춰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ARM은 빅테크나 스타트업이 자신의 칩을 설계하는 움직임 속에서 많은 수혜를 입어온 업체입니다. 이미 모바일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이 된 IP가 바로 ARM의 IP고 전력 소모가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위상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무한정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체 칩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모회사인 소프트뱅크의 현금 지원 등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앞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ARM이 그 자신의 IP를 사용하는 데 따른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크게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 초에 로이터가 관련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ARM이 고객사 그 팹리스에 공급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IP 비용을 최대 300% 인상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도 있는데요. ARM이 사실상 이 독점적 지위자의 위상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을 올리는데도 어려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이 자체 개발 프로세서 엑시노스가 있죠. 이 엑시노스 시리즈의 ARM 기술을 활용하고 퀄컴과 미디어텍의 제품도 퀄컴과 미디어텍의 AP도 사들여서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라이선스 비용이 올라간다면 말이죠. 이 퀄컴은 자신의 CPU IP인 오라이온을 활용해서 최근 칩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ARM의 라이선스 비용 상승에 대비해서 자체 설계 기술 개발로 그 ARM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도 삼성이 만약 이런 ARM의 자체 칩 설계 그리고 연쇄적인 라이선스 산정 구조 개혁 등의 작업이 현실화된다면 삼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일전에 그 ARM과 퀄컴과의 소송도 있었는데요. 이때 소송 당시에 ARM이 자신의 IP를 타사의 IP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드러나서 충격을 준 적도 있습니다. 가령 삼성 엑시노스 AP 같은 경우는 CPU IP로는 ARM 것을 쓰고 있고 GPU는 AMD IP와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걸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한테는 AMD로 갈아타지 말고 이전대로 ARM의 만리 GPU를 계속 쓰라는 얘기와도 같죠. 이 퀄컴도 자신의 AP의 CPU에서는 ARM의 코어텍스를 쓰지만 GPU에서는 자체 IP인 아드레노를 활용하는데 이런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런 꼼수가 앞으로 자체 칩 설계에 따른 투자 비용 마련을 위해서 ARM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머리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 기업의 경영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사실 그 ARM의 자체 칩 설계 시도 자체는 신사협정 위반이나 마찬가지 행위입니다. ARM이 자체 칩을 만든다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자신의 현재 비즈니스인 반도체 IP를 공평무사하게 팹리스에 제공하는 자신의 본업을 망각한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ARM이 자체 AI 칩을 만든다는 얘기는 GPU 최강자 엔비디아, AMD는 물론 인텔, 삼성, 애플 등과 경쟁자가 되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기업의 반도체 IP를 제공해서 돈을 챙기는 게 ARM입니다. 한편으로는 칩 경쟁자고 또 한편으로는 칩 경쟁자의 IP를 제공하고 칩 설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딜레마도 이런 딜레마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지 못했던 이유도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 순간
그 ARM의 연구 방향이 모든 칩 업체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IP를 개발하는 쪽이 아니라 엔비디아 칩을 가장 성능 좋은 칩으로 만들기 위한 IP 연구 쪽으로 ARM이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이 M&A 건을 비토한 게 결정적 이유였지만 모든 반도체 기업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M&A가 결국 좌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까운 역사,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ARM이 이번에는 자체 칩을 내놓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 소프트뱅크 손정희 뜻이기도 합니다. 손정희가 AI 시장에서 강자가 되기 위해 IP 제공 업체인 ARM의 무리한 역할을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정희는 사실 그 엔비디아가 값비싼 GPU로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 내심 못마땅할 것입니다. 손정희가 엔비디아 지분을 갖고 있다가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 엔비디아 지분을 다 팔아서 속이 쓰렸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죠. 사실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뱅크가 반도체 기업이 아니기 때문인 측면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ARM의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 ARM의 결정도 반도체 기업의 유불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ARM 인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엔 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지금처럼 노골화되기 전이었고 또 국가 전략 자산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ARM 인수가 가능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요즘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ARM을 낚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만큼 이런 그 뒷배경을 알게 된다면 이 ARM에 대한 팹리스 기업의 본격적인 견제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ARM은 자체 칩을 구축함으로써 수년 동안 자신을 먹여 살려온 자신의 손을 스스로 물어뜯는 자해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팹리스들이 ARM의 IP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여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는데요. 당장 그 ARM의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이죠. 리스크5와 같은 곳의 활용도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 ARM의 변신은 결국 손정희 야망에 따른 것입니다. 손정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가 바로 이자나기 프로젝트인데요. 과거 ARM을 인수하려다가 접었던 엔비디아 GPU에 맞서서 초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자나기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ARM이 들러리만 쓰는 게 아니라 중심이 되고 싶다는 야망이 바로 손정희가 갖고 있는 야망인 것이죠. 이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 될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잘 살펴볼 이슈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